인도는 국어를 정할 수가 없어서 국어가 없습니다. 저 꾸불꾸불한 선은 뭘 기준으로 그린 겁니까? 근본적인 논리는 언어 구분선입니다. 언어에 따라 선을 그리는 거예요. 일단 힌디는 통일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고3 때 국어시험을 치는데 저 지역 안에 사는 학생은 힌디를 쓸 거 아니에요. 네. 제1언어로. 네. 근데 힌디 시험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힌디가 아닌 거죠. 힌디가 아니야. 인도는 영어 쓰는 나라 아니에요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좀 역사적으로나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인도 영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도 영어를 구사하거나 알아들을 수 있는 꿀팁 뭐 이런 거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자, 강성령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센터의 강성령 센터장과 함께 오늘도 인도와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도 이야기, 이야 이렇게 재밌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타타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인도의 국민기업, 1등 기업, 재벌기업 1등인가요? 지금 1등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기업으로는 1등이지만 그러니까 기업 가치 자체로는 1등은 아닙니다. 릴라이언스가. 릴라이언스? 예, 지난번에 그 삼성 이재용 회장이 그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그 보도로 예, 알려진, 그리고 뭄바이의 빌딩이 개인 저택이라는 그 유명한 예. 우리로 치면 63빌딩이 내 집이야. 예, 맞습니다. 1등부터 1층부터 60층까지 다 우리 집. 예, 맞습니다. 예. 극장과 수영장과 헬기 착륙장이 있는 개인 주택. 거기는 뭘로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사실은 통신. 특히 최근에 이제 그 뭐 LTE부터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예. 그러니까 급격하게 뭐랄까요, 경제 지형도가 변화할 때 아주 빠르게 성장한 기업이죠. 그래서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국민들한테 이미지는 그냥 아주 편하게 이제 뭐 술자리 이야기 하듯이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타타에 대해서는 그 국민기업이라는 이 어떤 식의 좀 그런 거 있고 존중이 있고, 릴라이언스에 대해서는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무원이 생각하는 X보다 동그라미가 하나 더. 그게 유명하다. 그걸로 유명한 로비로 성장한. 예. 아니 왜 그러냐면 그 주파수 프리퀀시를 할당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근데 또 하나는 대부분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방식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의 무료에 가까운 0.01 뭐 센트에 그냥 통화 가능하게 쭉 뿌리면 경쟁자들이 다 나가 떨어지면, 원래 화학기업 베이스였는데 그 화학기업에서 계속 갔다가 우리는 살아남고 이제 치킨 게임이 딱 끝나고 나면 갑자기 이제 값을 10배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독점 구조기 때문에 다른 프로바이더가 없으니까 보기 어렵고. 예. 그런 방식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구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국민들이 애정이 가는 기업은 아닌 거죠. 진출한 사업만으로 보면 우리나라 SK하고 비슷한데. 예, 분야는 분야만 그리고 성격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 첨단, 그러니까 이커머스 중심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예. 회사.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타타그룹에 대해서 배워봤고, 오늘은 무슨 얘기 좀 배웁니까? 예, 오늘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인도 영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인도는 공용어가 영어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프로님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인도는 국어가 없다는 것도 알고,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인도는 국어를 정할 수가 없어서 국어가 없습니다. 인도어라는 게 없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어를 정하려고 하면 특히 힌디 패권론자들이 힌디를 국어로 관철시키려고 몇 번을 역사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그 드라비디안 언어에 속하는 남부 쪽의 반발이 특히 심해서 심지어는 분신 자살까지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공용어는 정화돼 국어는 없는 거죠. 그 국어가 너무 달라서 지역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인도의 각 주 경계선을 그린 건데요. 저 꾸불꾸불한 선은 뭘 기준으로 그린 겁니까? 라고 물을 만한데 저게 이제 자연 지형이 반영되기도 하고 하지만 근본적인 논리는 언어 구분선입니다. 언어에 따라 선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언어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강이 강이 쓰면 강 건너랑 말 그렇죠. 다르죠. 예, 비슷하죠. 산들끼리도 그렇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주 구분선 단위 자체가 언어 단위로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언어와 역사와 인종을 공유하면 그게 네이션, 민족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저희들이 유럽 근현대 민족국가 배울 때. 그렇죠. 그러면 인도는 어떻게 돼요? 네이션이 주 단위에서 구현이 되죠. 그러네 여러 나라가 합쳐져 있는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인도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인디아네.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왜 그러냐면 주들이 합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독립을 하면서 억지로 묶어냈으니까 유니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필요하면 주도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들끼리 합의해서 유나이티드가 됐기 때문에 주를 갖다가 야 새로 만들어 이런 거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인도는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 중간에 약간 아래쪽에 텔랑가나라는 주가 보이실 텐데요. 2000년 넘어서 만들어진 주입니다. 보라색 비슷한 거. 예, 텔랑가나. 우리나라로 보면 충청북도하고 비슷하네요. 예. 가운데 박혀있네. 예, 저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당연히 집권당이 보니까 투표하기에 훨씬 유리하겠네. 게리맨더링이죠. 선거구 저렇게 만들면 예. 이리 좋고 저리 좋겠구나. 예. 그 전부터 저 지역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주로 독립해야 된다. 우리는 다르다. 이런 주장이 있었죠. 근데 각 주마다 그런 주장이 수십 개씩 있습니다. 예. 근데 저기만 저렇게 받아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인도는 영어 쓰는 나라 아니에요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좀 역사적으로나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인도 영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도 영어를 구사하거나 알아들을 수 있는 꿀팁 뭐 이런 거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1946년에 12월에 그 분할 독립을 거쳐서 1949년 11월에 헌법이 통과됩니다. 근데 독립은 47년에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1946년에 시작해서 49년까지 뭐가 있었냐면 재헌의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도 국경일은 독립일이 따로 있고 리퍼블릭 데이라고 그래서 공화국의 날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예, 재헌절 광복절 따로 있죠. 그겁니다, 바로. 그런데 이 재헌의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싸웠겠습니까? 나라를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겠네. 엄청난 회의를 엄청난 양의 그 위원회와 뭐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게 뭐냐면 재헌의회 의사록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뒷사정들이 아주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그 지금 그림 보여드리는 거를 보시면 힌디라고 하는 언어가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크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국어를 굳이 뽑는다면 힌디가 이기겠네 싶죠. 그러네요. 우리로 치면 서울 경기 그렇죠. 그리고 델리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도 힌디 지역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요. 힌디는 브라즈하고 아와디라는 두 개의 방언으로 크게 분리를 할 수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분리를 하면 저 안에 언어 48개가 모여 있는 언어입니다. 어정쩡하게 모여있군요. 예,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이죠. 여기 텔루구, 뭐 오디아, 마라티 이런 게 이제 깐나다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런 언어들보다 힌디는 통일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고3 때 국어 시험을 치는데 저 지역 안에 사는 학생은 힌디를 쓸 거 아니에요. 네. 제1언어로. 네. 근데 힌디 시험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힌디가 아닌 거죠. 힌디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제주 방언만 배운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아니면 뭐 단디해라, 아니면 뭐 허벌나브로 이것만 배운 학생이 그렇지. 갑자기 서울말로 시험 쳐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네요. 낙제죠. 그 낙제율이 엄청나게 올라와서 이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상황에 독립을 시작하려고 우리 나라를 이렇게 만들자라는 그 헌법을 만드는데 이제 싸움이 난 거죠. 뭐냐? 힌디로 국어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공용어로 힌디를 쓰자. 공용어가 아니고 국어로. 국어로. 우리는 공용어가 한 우리말이라서 똑같을 건데. 국어와 공용어는 완전히 어떻게 다릅니다. 달라요? 공용어는 자 누구나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언어니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국어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국어를 정하고 나면 국어를 이렇게 여러 개를 정할 수 있나요? 언어인데 그렇죠. 국민들이 제일 언어로 사용해야 되는 언어인데 이거는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헌법에다가 그 공용어 숫자를 열 몇 개 했다 22개까지 자꾸 늘어나는 게 공용어를 막 끼워 넣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우리 마을 언어도 넣어달라. 독립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주 정부에서 공용어를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 식민지를 겪었던 지역에는 포르투갈어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공용어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인도 전체의 공용어 안에 포르투갈어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들어간다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인도가 포르투갈어를 쓰나요? 이렇게 물으면 이게 참 곤란하죠. 원래도 말이 서로 안 통합니까? 그럼 우리나라 충청도 말, 경상도 말은 안 통하지는 않잖아요. 안 통하는 게 우선은 거의 맞고요. 근데 아예 어족 자체가 다른 건 북인도와 남인도 선입니다. 북인도는 인도 아리안 어족이고 남인도는 드라비디안. 그러니까 저기 그림에서 보시는 텔루구, 까나다, 따밀. 네. 이쪽은 어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힌디 패권주의자들을 제일 싫어하는 곳 그리고 극렬 저항하는 곳이 따밀입니다. 그래서 따밀에 있는 첸나이하고 델리를 연결하는 기차 안에 타면 영어, 힌디, 따밀어 안내판이 같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 힌디는 다 긁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따밀이 극력 저항을 하면서 힌디 쓰는 델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 따밀 지역 대표부가 델리에 나와 있을 때는 힌디하는 따밀 공무원을 파견해 이렇게 이제 공문이 옵니다. 네. 그러면 따밀에서 공문을 이렇게 보냅니다. 따밀어 하는 공무원만 보낼 거야. 우리는 따밀어를 써 이렇게. 그리고 지역 정권이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 각 주마다 정치적인 지형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이 상황에 이제 재헌의회에서 엄청나게 싸움이 난 거죠. 어떤 말을 공용어로 쓰냐. 독립했는데. 독립했는데 힌디 써야지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키우니까 자 이때 네루가 실제로 이제 실권을 거의 쥐고 있었고요. 간디는 저격을 당했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분이 바로 암베트카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천민 출신이에요. 불가촉 천민. 불가촉 천민들의 인권 운동을 하던 천민인데 아버지가 영국 용병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미국 가서 하기도 하고요. 영국도 다녀왔던 변호사고 그러니까 간디나 네루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네요. 네. 이 사람이 저렇게 유명한 정치인이지만 지역구 선거에서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천민이 당선될 수가 없죠. 제 아무리 잘나도. 그런데 네루가 이 사람을 갖다가 헌법 초안위원회 위원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는 암베드카르를 인도 헌법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간디하고 사이가 너무 나빴습니다. 뭐냐? 천민 인권 보장을 위해서 분리 선거를 하자. 천민들끼리 따로 선거를 하게 해서 정치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의 권익 보호 장치를 만들어 줘야지 무슬림들한테만 그걸 주고 천민들을 안 주면 안 된다 이러면 간디는 착하게 살아야지 이러고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암베드카르는 뭐냐면 이런 힌디 전통주의자들이 특히 그 전통주의자들이 천민의 인권마저도 보장을 안 하려고 치면 나는 차라리 영국 식민지로 남는 쪽을 지원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제 굉장히 욕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자
의회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힌디를 국어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남부 지역 이제 대의원들은 다 반대를 하고 또 하나는 모슬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남은 모슬렘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파키스탄을 안 가고 인도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슬렘들은. 그러니까 간디나 네루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잘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월북 안 한 북한 실향민 느낌이네요. 그렇죠. 아니 그런 사람들을 잘 고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 사람들도 힌디로 가는 건 싫은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우르두를 하지 그러면 아니면 힌디와 우르두를 합친 간디가 맨날 쓰던 용어가 있어요. 힌두스탄이라는 말은 그 둘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암베드카르하고 네루가 서로 만난 적은 없지만 물밑으로 교감을 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짜고 치는 경기를 합니다. 무슨 경기를 하냐면 어느 날 뜬금없이 힌두 전통주의에 그렇게 반대를 하던 암베드카르가 그 당시 1%도 안 쓰는 산스크릿을 가지고 국어를 하자고 떠든 거예요. 산스크릿은 고대 그리스어나 라틴어처럼 사제들이 제사 지낼 때 쓰는 용어고 외워서 전승하는 용어인데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알아?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한문을 국어로 합시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한시도 짓고 이런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암베드카르가 갑자기 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 간단한 거예요. 뭐냐 근대화론자들이 보기에 힌디 패권주의자들을 막는 길은 정당성이 더 강한 산스크릿을 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산스크릿은 현실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당성은 강한데. 근데 실현 가능성이 제일 강한 건 영어인데 정당성이 제일 약해요. 왜? 식민 지배자의 언어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의 출발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헌법을 만들자고 그러면 헌법 조항을 떠나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힌디어로 헌법을 적을 거야, 영어로 적을 거야. 그거부터 큰 문제잖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문제는 힌디어로 근대 법률 용어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네. 뭐 번역어를 억지로 만든다고 해도 그건 자연스러운 힌디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는 그 문화와 역사의 그 발전을 반영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루는 이 암베드카르가 아주 세게 치고 나와서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거를 올라타고 그러면 60 몇 년까지만 한 임시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공용어로 같이 쓸 수 있다 합시다 그냥 이러고 미봉책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선정은 실패. 그리고 공용어는 힌디와 영어 이렇게 간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그 다음 질문이 그런 거죠. 아니 그러면 그 공용어 가지고 뭐 그렇게 싸우고 그래요. 뭐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언어 가지고. 그렇죠. 아니 뭐 그 각자 쓰면 되지 지금처럼.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첫째 공무원 시험은 국어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힌디어로 공무원 시험 아니 제가 한국 상황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네. 제주도 사투리로 공무원 시험을 친다. 제주도민들이 많이 유리하죠. 그렇죠. 이 상황을 그러면 다른 도에 사는 젊은이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안 되죠. 그건. 그거는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할 일이죠. 먹고 살기 힘든 나라에 제일 좋은 자리가 공무원 공무원 자리인데. 자리인데. 둘째 군인이 또 좋은 취직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군대에 가서 징집하는 시험 치는데 공용어나 국어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힌디로 정해지면 야, 여러 가지 유리해지는구나. 이거는 엄청난 차별인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다루는데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자, 2%는 서울에 사시고 제가 제주도 살아요. 네. 우리 소송하는데 제주말로 해라. 관할 법원이 제주 법원이야. 이렇게 하면 누가 소송에 이길까요? 제주도 사신 분이 이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진술도 제주 말로 못할 거고 법정에 나와서 제주 말 판사님께서 지금 그 제주 말로 정확하게 진술을 하세요. 이런 못 알아들어요 질문을. 그러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거 생존의 문제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왜 정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 말 쓰고. 예,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각 지역에서 쓰는 언어가
법률 사건을 다 다루어서 문제없이 처리할 만큼의 시스템이 갖춰진 언어냐라고 물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각 나라 언어들이 저희들이 변호사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쓰는 오해 소지가 없는 용어들로 분명하게 서술할 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예. 저는 제 나름대로 논문을 쓸 때 서술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고요. 네. 그 기술을 만들어내고 가능하게 해내는 언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영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루 같은 사람들은 영어 그냥 가자 이랬는데 60몇 년에 다시 한번 힌디 패권주의자들이 또 들고 올라옵니다. 헌법에 임시 조치 아니었냐. 그래서 그때 이제 엄청난 남인도 지역의 폭동과 시위와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다시 법을 제정을 해서 모든 주가 합의를 하는 상황에 가기 전까지 그걸 관철시키지 않겠다라는 법률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 공용어나 국어를 정하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재헌 의회가 그거 정하는 건 되게 어려웠을 텐데 예. 어떻게 정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국어 제정하는 건 포기하고 거기 힌디와 그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각 주에서도 주 헌법에 공용어를 정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각 주에 있는 대표 언어들은 전부 다 헌법 부칙에 공용어 리스트가 있는데 네. 그 리스트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게. 그럼 힌디와 다른 언어도 동일한 예. 지위를 공식 갖는다. 언어로. 근데 이제 전국 공용어는 이제 처음에 헌법을 할 때는 대의 명분이 영어로. 필요하니까 힌디와 영어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봉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시험 볼 때는 힌디와 영어로만 시험을 봐요? 요즘은 이제 영어 같은 게 비중이 커지고요. 예.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뭔가를 할 통해야 때 되니까. 테크노크랩들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분야마다 다른데 각 지방에서는 당연히 지방 정부가 있고 그 언어를 쓰고 또 각 지방은 그 언어를 부스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쓰는 분야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도 항상 이 번역기, 통역기 끼고 있는 의원들이 있죠. 네. 당연히 통역해 줘야죠. 그렇죠. 아니 그 사람이 영어를 한다고 전제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와. 예. 국회의원들끼리 힌디는, 잘 싸우기도 어렵겠네. 그러면. 그렇죠. 야 뭐라고 그러는 쟤 뭐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언어에 대한 감각이나 언어를 다루는 어떤 것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ETF 투자 시작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죠.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강환국 작가 그리고 3프로TV가 여러분을 위한 특별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국내 ETF로 하는 자산 배분 전략, ETF에 대해 배우고 싶은 내용과 궁금증을 설문에 남겨주십시오. 투자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강의로 제작하겠습니다. 2022년 하락장에서 빛나는 자산 배분 전략 8월 1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첫째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인도에서 영어를 겪은 시간이 우리 일본 36년 겪은 것보다 훨씬 길잖아요. 예. 부분적으로 와서 식민지 시작된 것까지 합치면 한 300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외래어를 받아들여서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호텔 부킹 이렇게 말하면 그게 호텔 부킹이에요. 비슷했어요 방금. 예, 맞습니다. 호텔 부킹. 그러니까 이게 힌디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힌디어고요. 예. 호텔 부킹 이렇게 이야기하면 영어인데 예. 제가 이제 이프로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어떤 문장은 영어로 옮겨가요. 예. 그러니까 단어를 차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영어로 옮겨갔다 또 힌디어를 해요. 이걸 코드 스위칭이라고 그러는데 인도에서는 일반적입니다. 대화할 때. 예, 대화할 때도 영어로 막 말을 하다가 또 힌디로 하다가 말을 섞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랬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하는데 호텔 부킹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외래어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호텔 부킹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코드 스위칭인 섞인 거예요. 거지, 그지.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상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아예 다르게 언어의 그 침투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도에서만 쓰는 영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 포스트폰이라고 연기하다라는 표현을 예, 아시죠? 예, 예. 약속 우리 연기합시다. 포스트폰. 그런데 프리폰이라는 단어 아세요? 프리폰? 아니 포스트 반대가 프리잖아요. 예. 포스트 모더니즘 반대말이면 프리여야 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프리폰은 뭐겠어요? 약속을 앞으로 당깁시다라는 단어예요. 아, 그럼 우리 2시 약속 4시로 하자. 그러면 포스트폰이고. 예. 야, 우리 4시 만나기로 했는데 2시 좀 당기면 어때? 이걸 그게 프리폰이라고 한다고요? 프리폰. 예. 아, 그들이 만든 거예요, 예. 그럼? 인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입니다. 아. 그래 이게 인도 영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는 약간 다르게 단어가 이제 차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 이게 뭐냐면 라티야트라라고 아주 큰 마차를 만들어서 신상을 싣고 퍼레이드를 하는 유명한 종교 행사입니다. 뿌리라는 곳에서 합니다. 저기 마차 바퀴에 깔려서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래서 저기 깔려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던 아이고. 아주 유명한 여기에 신상이 어떤 게 실려 있냐면 이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신상을 보시면 눈이 크죠. 네. 저게 옛날 고대 인도 광학 이론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이 마이크를 볼 때 제 눈에서 빛이 나와서 마이크를 만진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예. 인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이 저를 보잖아요. 그럼 신이 저를 만지는 거예요. 눈빛으로. 예.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 신하고 직접 컨택을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힌두 사원에 천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왜냐? 어디 신이 신하고 신이 천민을 보게 되면 아. 문제는 신상이 천민을 만져서 신상 자체가 오염을 타는 거예요. 그 사태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눈이 유독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나 불교 전통에 보시면 친견을 한다 그러죠. 네. 신이나 그 모습을 직접 본다는 게 뭐 물론 뭐 꿈속에 마리아를 만나고 뭐 이런 경험은 많이 합니다만 그 신을 보는 것 자체가 축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럴 때 예. 제가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이 신상들의 이름이 자간낫이라는 신상들이에요. 자간낫 신이라는 건데 신의 이름이 자간낫인데 이거를 저거넛이라고 발음을 해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영어 사전에 나옵니다. 드물게 쓰긴 하는데 나쁜 의미로는 괴물, 좋은 의미로는 무적, 뚫고 나간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마블 히로에도 나옵니다. 저 피규어 이름이 저거넛입니다. 저그넛 예. 인도어예요? 원래 인도에서 나온 말인데 영어에서 세계적으로 쓰는 말인 거죠. 그래서 군함에다가 저거넛 클래스라는 저그넛.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군함이 괴물이거나 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도 영어가 갖는 한 측면인 겁니다. 인도가 만들어낸 영어 단어들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인도에서 사실 사업을 하시거나 뭘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인도 영어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빨 소리라고 해서 T나 D 발음을 하지 않습니까? 테이블 아니면 데이 이렇게 할 때요. 인도식으로 T라고 적으면 그건 테이블이라고 발음을 해요. 테이블. 그러니까 테이블하고는 멀잖아요. 인도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들을 때. 예.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혀마른 소리 발음을 합니다. 그걸 뭐 레트로플렉스나 뭐 세러브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정수리 쪽을 향한다는 뜻이고요. 레트로플렉스는 혀를 만다는 뜻인데 입 천장이 있고 혀가 있을 때요. 혀를 이렇게 말아서 위에다 댔다가 떼면서 소리를 내요. 그러면 터. 그렇죠. 그래서 타타도 인도식 힌디 발음을 할 때는 타타 이렇게. 예, 그렇죠. 아, 인도인들은
타타. 타타 이 발음을 이 발음이 안 되는 그렇게 거예요. 인도식으로 T 표기를 하면 발음이 따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게 멀게 들리니까 예. 타타가 차라리 타타에 가깝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어나 예. 그쪽 이란어로 적을 때는 그대로 T로 적는데 예. 인도에 오면 T가 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인도식으로 발음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Take tea. take tea. 그렇죠. Take tea 이렇게. 아. Don't move table.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인도 그러니까 와. 이게 호텔 할 때 호텔을 호텔 이렇게 할 때도 T가 이렇게 혀마른 소리가 그러네요. 나죠. 아. 그래서 인도인들이 스스로 혀마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마치 뉴욕을 물론 일본식으로 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뉴요크 이렇게 이제 하듯이 예. 인도 사람들이 듣고 그거를 흉내내는 거는 혀마른 소리로 가요. 그래서 그 코드를 이해를 하시면 인도 사람들 영어를 알아듣기 굉장히 편해집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떠하는 혀마른 소리 발음이 강할수록 덜 배운 사람이에요. 못 배운 사람. 영어 학교 못 다닌 영어 유치원 못 다닌 사람. 예. 그러니까 정말 고급 학교를 다니고 부모님도 부잣집에서 잘 자란 사람들은 그런 발음을 안 하죠. 영어식 T 발음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테이블. 근데 이런 겁니다. 떠 발음이 심해지면 take would you like a cup of tea 이렇게 합니다. take tea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 있어요. 그 F 발음 잘 안 나서 F나 P나 왔다 갔다 F 발음 안 나서 옛날에 우리 회밀이라고 그랬어요. 회밀이 맞습니다. 가족. 맞습니다. 그 그런 발음을 겁니다. 내주려고 우리가 그냥 불러주는 건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 못 알아들으니까요. 자, 들을 때 알아듣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발음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인도 사람들하고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럴 때 힘드시면 그 연습을 하십시오. 혀마른 소리 내는 것.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발음이 잘 들리고요. 이 발음이 좀 심해서 영어 정말 잘 못하는 사람 같으면 but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BUT를 쓰니까 but 이렇게 발음을. 예, 그렇죠. 뒤에 T가 있으니까 but. 인도인들은 그렇게 발음한다. 그러니까 인도인 중에 일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꽁글리시가 심한 사람이 그런 있지 않습니까? 느낌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벗을 but 이렇게 안 하고 but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그렇구나. 인도식 발음이 심한 사람이구나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영어를 플루언틀리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인도식 영어를 알아듣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혀마른 소리를 하는 거다. 그리고 그게 덴털 사운드 그러니까 이빨 소리를 대체한다. 이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호떨 알아들으시잖아요. 근데 그 호떨이라는 말에서 이 떠가 T라고 생각을 제 하면 T 발음했구나. 예. 그러면 저는 뭐 한국인이니까 굳이 발음 구조 그렇게 안 하니까 영어와 비슷하게 you can come to my office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흉내내서 you can come to my office 할 수도 있을 텐데 둘 중에 어떻게 하는 게 인도 가면 좀 더 대접받아요? 첫째, 두 번째로 하는 거는 절대 대접을 못 받습니다. 첫째, 외국인이시잖아요. 외국인이 인도식 발음 흉내를 내면 기분 나쁘다고 듣습니다. 우리 놀려? 놀려 이렇게 되고 둘째, 외국인인데 영어를 깨끗하게 못하면 또 무시받습니다. 야 나도 이 네이티브는 아니라서 그래 그런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을 대할 때도 은연중에 그 자세가 나옵니다. 그 외국인이 영어를 잘하면 이렇게 잘 배운. 그러니까 영어가 계급인 사회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문화적인 코드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 맞아. 지난번에도 호텔에 가서 영어를 어떤 발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벨보이가 일로 모셔야 되는 분인지 저로 모셔야 되는 분인지 그게 이제 영국식 유산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친구들도 그 기숙학교에 가면 몽둥이로 맞아가면서 교정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음 습관은 쉽게 교정이 안 됩니다. 엄청난 압력이 있어야 교정이 되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정말 귀족 학교, 비싼 학교는 체벌을 합니다. 그런 게 영화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발음 고치라고? 예.
야, 또 인도의 영어 이야기까지 재밌군요. 야, 고맙습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강성용 센터장과 함께 인도의 언어 이야기 배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예. see you later. See you later.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